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그들의 군대가 패배하여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패배하더라도 프랑스는 신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곧 영국 군대에 방역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이야기합니다. 렌지는 마법학교에 다니는 소년으로 오래된 서점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며 이곳이 매우 익숙한 곳인 듯합니다. 서점 주인은 그가 매일 이곳에 온다며 지겹지 않냐고 묻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렌지는 서점 주인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에게 책을 던지며 그것은 네가 읽을 수 없는 책이라고 말하고 책을 손에 쥐고 있다. 너는 그에게 메모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간다. 렌지는 아래로 소리쳐 스승님께 감사하다고 전한다. 그러나 서점 주인은 자신은 단지 늙은 주인일 뿐 누구의 스승도 아니라고 말한다. 교실에서 선생님은 그들에게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웃나라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거의 80년이 지났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가들은 이 전쟁을 100년 전쟁으로 볼 것이다. 학생들은 모두 매우 집중해서 듣고 있지만 렌지의 자리만 비어있다. 오늘 수업에 안 온 것 같네. 렌지는 서점 주인에게서 막 받은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금발머리 소녀가 그를 찾아왔다. 그 소녀는 리가몬이었다. 그녀는 렌지에게 군사술, 무술, 기술 과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상기시켜주러 왔다. 게다가 결석이 너무 많아서 과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네가 이단을 연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다. 렌지는 그게 이단이 아니라 연금술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 후 핑크 머리의 한 아가씨가 렌지를 찾으러 왔다. 이 소녀는 세클롯이다. 렌지를 그곳에서 찾지 못했다. 그녀는 리가몬이 아마도 먼저 와서 그를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아가씨와 함께 있는 검은 머리 소녀는 필립이다. 그 소녀는 왜 렌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지 궁금해했다. 이때 세클롯과 렌지는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렌지는 현자의 돌을 완성하는 것이 최고의 비밀이라고 말했다. 그 돌은 주인에게 불멸을 부여할 것이다. 즉, 네가 연금술에 능숙해지면 더 이상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뜻이다. 네가 이 말을 수백 번이나 해서 리가몬은 더 이상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 소녀가 네가 찾은 모든 마법책을 다 사려고 하냐고 물었다. 네가 그렇다고 인정했다. 너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고 대부분은 부호로 쓰여 있었다. 만약 책을 파는 노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안에 쓰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남자가 바로 니콜라 플라멜이라는 매우 유명한 연금술사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모르는 척했다. 렌지가 급히 내 말을 끊었다. 네가 그들의 프랑스가 영국에 침략당하고 있다는 현실로 돌아오길 원했다. 신분이 귀족인 너에게 그들은 기사로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할 사명이 있다. 하지만 너는 전쟁으로 적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빼앗는 대신 사람을 구하고 싶어 한다. 오늘 밤 리가몬이 너와 함께 특별한 곳에 갈 거라고 너는 원한다. 샬롯과 필립도 그들을 성문에서 마주치고 함께 가고 싶어 한다. 그렇게나도 기다리니 네 명이 함께 말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렌지는 자신이 직접 작은 요정들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그 요정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고 싶어 한다. 요정들은 악마의 부하이며 교회에 의해 사냥당하고 있다. 그런데 왜 니콜라 플라멜은 그들을 곁에 두고 있는 걸까? 그는 요정들이 연금술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그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직접 찾아다니며 자기 방식대로 배우겠다고 한다. 그는 요정들에게 그 마법에 대해 물어볼 것이다. 필립이 요정이 사람을 물지 않을 거냐고 물었다. 샬롯은 이 기회를 이용해 필립을 놀렸다. 그녀는 한 사람이 요정에게 손가락을 물리고 요정이 입속으로 들어가 내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 말은 필립을 매우 무섭게 했다. 샬롯은 왜 항상 사람들이 필립에게 더 잘하는지 궁금해했다. 렌지가 그녀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 큰 소리가 나서 모든 그룹이 두려워서 물러났다. 렌지는 즉시 약한 필립을 작은 구석으로 끌어당겨 숨겼다. 영국 군대가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 릭 아몬과 렌지는 신속하게 반격했다. 릭 아몬이 위협을 받자
렌지는 그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즉석에서 만든 고추폭탄을 던졌다. 샤를롯은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렌지간에게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말했다. 유명한 니콜라스 플라멜, 그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그는 그들을 돌로 변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네 사람은 함께 불을 피우고 숲속에 앉았다. 그들은 영국 군인이 프랑스 깊숙이 침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리가모는 지금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다. 그들은 함께 공부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브리타니의 귀족이다. 샬롯은 프랑스 왕실이다. 필립은 부르고뉴 왕실이다. 그들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언젠가는 서로 정치적 경쟁자가 되거나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 소녀는 그들이 영원히 친구가 되기를 바랐다. 그들은 서로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는 맹세를 했다. 하녀는 샬롯에게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라고 상기시켰다. 그녀는 고귀한 귀족의 혈통이며 미래의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소녀는 샬롯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녀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다. 샬롯은 갑자기 아래에 마당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앨런 굴드는 릭 아몬의 동생으로 렌지와 결투를 하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그는 어젯밤 형이 좋아하는 필립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릭 아몬은 형으로부터 하르플로에르의 영국 군대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칼레로 철수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받았다. 프랑스군은 근처에서 기다리며 결전 준비를 할 것이다. 그녀는 브리타니 가문의 대표 자격으로 이 전투에 참여할 것이다. 렌지는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리가모는 그처럼 약한 사람이 전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함께 가지 못하게 되자 렌지는 어린 시절 친구를 불멸로 만들기 위해 현명한 도를 사용하려 했다. 니콜라스 플라멜은 누군가를 불멸로 만드는 것은 이단자로 간주되기 쉽다고 말했다. 불멸이란 영원히 도망치며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은 작은 서점 주인일 뿐이라 도와줄 수 없으며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했다. 전투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벌어졌다. 영국의 두 장군은 공격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은 프랑스 기사들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비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렌지는 전장으로 말을 타고 가면서 리크 아몬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전투는 이미 끝난 것 같았다. 그곳에는 리크 아몬의 부서진 검의 절반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일이 평소와 같이 일어났다. 필립은 아버지를 만나러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그들이 영국과 합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렌지는 여전히 릭 아몬을 구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데 끈기 있게 매진하고 있다. 그는 기도하는 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돌을 놓았다. 뜻밖에도 그 돌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작은 요정 한 명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스타로스, 요정 여왕이다. 그녀는 왜 렌지가 자신을 깨웠는지 물었다. 또한 요정 여왕은 결코 인간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너는 그녀의 부하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렌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스타로스는 렌치에게 만약 그가 선한 돌을 삼키면 그것이 독이 되어 그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그것을 엘리시아라는 액체 형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신 후 몸이 독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렌치는 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돌아보니 아징코트 전투에서 영국군이 승리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계속 행군하여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점령했습니다. 프랑스 왕실은 파리를 떠나 궁전을 신홍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렌치는 자신의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마차를 타고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젊은 소녀장이 평화 기원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그 소녀는 과일과 식량을 신에게 바치며 영국군이 철수하기를 기원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랐다. 주변의 작은 요정들도 열심히 재물을 던지며 장애 기도를 외쳤다. 이 의식은 여러 차례 거행되었다. 그들은 진심이면 보답받을 것이라 믿었다. 렌지가 다가오자 요정들은 겁에 질려 동굴 입구로 도망쳤다. 렌지는 자신이 해가 되지 않는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는 자신이 여러 곳을 여행한 연금술사라고 소개했다. 아스타로스가 렌지의 모자에서 나와 그들이 기도를 통해 수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잔 이 기도하며 수련하는 축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요정들은 날개 달린 요정을 처음 보고 매우 신기해했다. 그들은 날개가 있는 자가 바로 요정족의 여왕이라는 말을 들었다. 아스타로스는 렌지가 자신의 노예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조제하기 위해 동굴에 있는 동안 이 유적의 힘을 빌린다면 그는 엘리시아를 성공적으로 연마할 수 있을 것이다. 진은 그가 조제하는 약을 마신 후 그녀의 가슴이 커질 수 있는지 물었다. 렌지는 그것이 마법약이 아니라 연금술이라고 말했다. 매우 섬세한 과정이다. 진의 장난으로 렌지가 비율을 잘못 조제하여 큰 폭발이 일어났다. 렌지는 재빨리 자신의 몸으로 진을 보호했다. 엘리시아가 그의 몸에 발사되어 그를 심하게 다치게 했다. 기절하기 전에 그는 그 해에 자신과 새 친구가 세운 맹세를 기억했다. 깨어났을 때 아스타로스는 그에게 엘리시아의 도구로 죽지 않은 것이 매우 운이 좋다고 말했지만 그의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정말 비참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3년 동안 엘리시아를 성공적으로 연마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7년이 지나도 아무 결과가 없었다. 렌지는 그녀에게 엘리시아를 연마하기 위해 그녀를 따라간 젊은 시절을 돌려달라고 했다. 아스타로스는 그가 다음 유리시스가 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을 끝낼 것이다. 현재의 영국 프랑스 전쟁을 포함하여 이 세상을 영원한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스타로스가 너에게 지식을 전수한 거야. 자는 방 앞에 서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녀는 자신이 그를 다치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후회했다. 렌지는 그게 소녀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녀에게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때 경고음이 울렸다. 하이라는 이름의 한 소녀가 나타나 군대가 이 지역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알리러 왔다고 말했다. 모두 그녀가 사클로스 공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다. 그녀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이는 그들이 모든 식량을 넘기면 보호하겠다고 동의했다. 진은 매우 빠르게 달려왔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하이를 안았다. 렌지는 그녀가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 여자가 갑자기 총을 쏜다면 그녀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 하이는 그런 말을 듣고 렌지의 모자를 쏘아 떨어뜨렸다. 그녀는 왜 이 외딴 마을에 흑마법사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아스타로스는 하이에게 자신이 연금술사라고 설명했다. 그녀를 보자마자 하이는 그녀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협상에 나섰다. 장자는 마을 사람들이 모든 식량을 빼앗기면 겨울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는 그녀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잔은 하이가 자신의 가슴 덕분에 반년 동안 음식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렌지는 항상 하이를 심술궂은 노인으로 생각했지만 이렇게 재능 있는 젊은 소녀일 줄은 몰랐다. 갑자기 그의 입에서 하얀 액체가 흘러나왔다. 아스타로스는 그것이 엘리시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금 그는 정의되지 않은 양의 엘리시아를 흡수하고 자신을 엘리시아를 정련하는 물체로 변모시켰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의 몸은 순수한 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는 유리시스가 될 수 있지만 단지 3분 동안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은 계속해서 엘리시아를 변환하고 있어 순수한 돌과의 반응으로 인해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정신이 지배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붉은 머리의 장군인 센체리, 교회에 들어와 적이 그들을 공격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또한 렌지에게 큰 검을 주고 밖으로 나가 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밖에서의 전투는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이의 군대가 적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렌지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매우 침착하게 앉아있다. 사람들은 그가 검을 사용할 수 없다면 흑마법이라도 써서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이번 전투에서 하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엘리시아의 힘을 직접 입으로 전달하는 것을 생각한다. 짠차샤스타. 하지만 그녀는 산정무리의 일원이다. 그렇게 거대한 힘을 얻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요정들도 마을에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장을 떠올렸다. 그들은 장을 이곳에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느껴 그녀를 지키기 위해 다시 싸우기로 결심했다. 장자는 요정들의 소리를 듣고 밖으로 달려가 상황을 살폈다. 그녀는 요정들이 군인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렌지는 장을 찾지 못해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한 자루의 검에 관통당한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이 기사단가 되고 싶어 했지만 오직 악마족만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의식으로 전쟁을 끝내려 했었다. 그 소녀는 자신에게 힘이 있었다면 요정들을 죽음에서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바랐다. 렌지는 니콜라스 플라멜의 말을 떠올렸다. 누군가를 불멸자로 만들면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괴짜로 여겨진다고 했다. 불사의 의미는 영원 속에서 도망치고 영원히 외롭게 사는 것이다. 그는 진에게 힘을 주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보석을 주기로 했다. 그는 신속하게 보석을 2개로 나누고 엘리시아를 그녀에게 전해주며 그 보석의 절반을 그녀에게 넣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치료를 받은 후 그녀는 비정상적으로 강해졌다. 혼자서도 많은 병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들의 총알비를 막아낼 수 있었다. 모든 적들은 그녀에게 겁을 먹고 도망쳤다. 장은 2사람 모두를 공격하려 했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이미 울리시스로 변신할 시간이 끝났다. 다음 날 울리시스로 변신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 마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렌지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도 그녀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들은 그녀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성녀라고 소문낼 것이다. 영국군이 계속 공격해 프랑스 왕실은 파리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사클로스 공주가 왕실 가문의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왕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들은 차례로 전장에서 쓰러졌다. 결과적으로 공주는 여자라는 신분으로 바로 군주가 되어야 했다. 책임과 외로움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고 그녀는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다. 어릴 적 친구인 렌치를 자주 불렀다. 프랑스가 한 소녀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소문이 온 곳에 퍼졌다. 렌치는 어디를 가든 이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모두에게 군주가 장을 명령해 프랑스 땅을 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모두의 지지를 모으려 했다. 그래야 이단 재판소가 장을 마녀라고 몰아붙이지 않을 것이다. 아스타로스는 당신이 연금술보다 사기꾼의 재능이 더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 모든 기술을 그녀에게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타로스는 당신이 그녀의 노예일 뿐이라고 하니 그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울리시스가 될 수 없으니 그녀는 계속 당신을 곁에 두겠다고 합니다. 2사람은 아스타로스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소녀에 대한 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향이 불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 전 그녀는 에티엔이라는 이름의 소녀였습니다. 아마 그녀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회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이 갑자기 렌지를 찾으러 달려갔다. 그 소녀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렌지는 자신이 그 소녀의 오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런 열정적인 태도를 보고 소녀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이 렌지를 키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몸은 마을을 떠난 이후로 항상 뜨겁게 달아올랐다. 목도 매우 건조했다. 그녀는 엘리시아를 마시고 싶었지만 그것은 렌지의 몸 안에 있었다. 이런 증상은 렌지가 그 평화로운 돌을 부수었을 때의 부작용이었다. 보통 엘리시아 보충은 몇 년 또는 몇십 년 후에 하면 되지만 장은 매번 율리시스를 활성화할 때마다 보충해야 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율리시스로 변신할 때마다 그녀는 렌지를 꼭 키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 그녀는 렌지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매우 쑥스러워했다. 그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이 적은 곳을 찾고 싶어 했다. 갑자기 화살 하나가 렌지의 옷을 맞췄다. 숲속에서 영혼들이 그들을 매복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 영혼들과 싸우는 동안 장은 달려가 렌지를 강제로 키스했다. 곧 그녀는 율리시스의 힘을 활성화했고 그 힘으로 빠르게 많은 적병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녀가 힘을 3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적들도 알고 있었다. 채 모아 백작 부인이 렌지가 직접 쓴 사르클로스 공주에게 보낸 편지를 받았다. 편지 작성자의 이름을 듣고 그는 분노에 차서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인형을 부숴버렸다. 아스타로스는 한 식당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녀는 렌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사르클로스 공주에게 장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했다. 성녀가 망명 정부와 연합하면 군대와 국민의 사기를 높일 수 있으며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 그는 장과 함께 궁전으로 가서 공주를 만났다. 어쨌든 7년 만에 만나는 것이었기에 그는 매우 긴장했다. 장 씨는 자신이 미리 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 공주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격려했지만 소녀는 매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님이 자신을 기사로 추천해 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렌지가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한 병사를 따라 공주님 곁으로 갔고 렌지는 붙잡혀 어두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릭 에몬드를 만났습니다. 장 씨는 궁전으로 데려가졌고 소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공주님의 위치를 빠르게 알아냈습니다. 공주님은 장 씨를 시험하기 위해 대신 왕좌에 앉을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칭하며 자기를 내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능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만을 욕되게 할 뿐이다. 그들은 어떤 분야에서도 자신을 증명하지 못한다. 살로는 소녀장이 이전 사람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 공주에게 지금 프랑스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아마도 공주는 장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 같다. 그 소녀는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 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고 진짜 공주가 서 있는 위치도 찾아냈다. 라오 쪽에서는 렌지가 릭 아몬에게 그녀가 스스로 군대를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렌지는 그녀가 곧장 장군이 된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감금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릭 아몬은 왜 그녀를 구하러 가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날 밤 그녀는 전투에서 패했지만 죽지 않고 영국 군대의 장군에 의해 소환되어 그의 기사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프랑스와 영국 양쪽의 화해 역할을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헨리 5세가 그녀를 받아들였으나 심각한 병에 걸려 곧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릭 아몬은 영국의 기사로서 프랑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끔찍한 일을 많이 겪었고 이후 영국 군대에서 탈영했다. 렌지가 나를 구하러 올 줄 알았는데 왜 나타나지 않은 거지? 공주는 왜 방금 전 왕좌에 앉은 사람이 자신이 아닌 걸 알았는지 장에게 물었다. 그 소녀는 렌지가 전에 공주에 대해 이야기해줘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은 그들이 문지기에게 편지를 보내 공주의 명령으로 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주는 어떤 편지도 받지 못했다. 렌지는 이미 사라졌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 살로는 그가 그녀를 버리고 연금술에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 그때 그들의 맹세를 잊어버렸을 거야. 장은 렌지가 그렇게 쉽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 렌지 자신도 연금술이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빼앗을 줄은 몰랐어. 그는 리가몬을 구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다는 걸 알지만 그때 그들의 약속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 장이 공주를 위로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을 암살하려 들었어. 그 자가 그녀의 팔을 부러뜨렸고 이 소녀 암살자는 계속 공격했지만 소녀는 울리시스의 힘으로 공주를 지켰어. 하지만 힘의 시간이 다 되자 소녀는 기절하고 말았어. 그때 진짜 암살자가 모습을 드러냈어. 그 남자는 공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그의 임무는 단지 장의 몸속에 있는 죽음의 보석을 가져오는 것뿐이다. 프랑스 왕실은 신홍에서 평화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부르고뉴 공작이 암살당했다. 두 나라의 관계는 다시 한번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해졌다. 필립은 아버지가 암살된 후 그의 자리를 물려받았다. 그녀는 현재 비밀 임무로 신홍으로 가고 있다. 검은 곰 암살자는 공주에게 진의 힘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질서를 유지하라고 요구했으며 그의 목표는 그녀가 아니라 진의 몸속에 있는 돌이었다. 그들은 진의 일에 손을 대지 않기로 돈을 받았다. 그 소녀는 암살자에게 매우 잔인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작은 토끼처럼 찢어버릴 계획이었지만 먼저 그녀에게 엘리시아를 훈련하는 방법을 말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털어놓지 않으면 공주의 아름다운 얼굴을 망치겠다고 위협했다. 공주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 소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암살자에게 엘리시아를 얻는 방법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은 엘리시아를 얻는
방법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잠깐 접다가 그 소녀는 그가 그녀의 돌을 가져가도 되지만 아무도 해치지 말라고 했어. 렌지는 채모이스에게 그들과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친척들에게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 채모이스는 평화를 대가로 영국에 프랑스의 일부를 넘기려 하고 있어. 그는 필립이 오늘 성을 방문할 것이라고 알렸어. 그들은 프랑스의 일부를 지키기 위해 협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으며 필립처럼 중재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 렌지는 자신이 아는 사를로트는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가 아는 공주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 왕궁의 수장으로서 너무 많은 피비린내에 나는 광경을 목격한 후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었어. 그녀는 스스로를 가두고 모든 것을 채모이스에게 맡겼다. 릭 에몬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도 그녀는 도와주지 않았고 사클롯은 인간과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다. 렌지는 자신이 그녀를 7년 동안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공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는 그것이 의미 없이 끝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나라의 일부가 영국의 손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약속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새 친구와 함께 이 중요한 순간에 아스타로스가 제때 나타나 렌지와 릭 에몬을 감옥에서 구출했다. 샤를롯 공주는 장이 자신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많이 울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 살인범의 말을 따르지 않고 크게 소리쳐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어요. 두 사람은 살인범이 장과 공주를 가둔 문을 부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를 쏘면 장도 죽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렌지는 이 자의 목적이 신석 하얀 돌을 얻는 것임을 알고 그에게 남은 돌의 반쪽을 건넸어요. 그도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돌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요. 그는 렌지에게 엘리시아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렌지는 기꺼이 따랐다. 엘리시아로 처리된 돌을 받은 직후 그는 비범한 힘을 얻고자 그 돌을 즉시 삼켰다. 하지만 그는 엘리시아가 공기와 접촉하면 증발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가 삼킨 그 돌은 그를 폭발하게 만들었다. 필립도 도착했다. 4명의 옛 친구들이 그리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만났다. 렌지는 필립을 따로 끌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평화를 위한 중재자로서 여기 왔다고 말했다. 렌지는 그녀가 프랑스가 영국에 항복한다고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왕실에는 많은 작은 가지가 있다. 그들은 권력을 쟁탈할 것이고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다.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프랑스를 통일하는 것이다. 왕좌가 진정으로 견고해지면 영국 군대는 포기할 것이다. 그때 전쟁은 진정으로 끝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립은 프랑스 왕실과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동맹이 되어야 한다. 필립은 그녀의 아버지의 원한 가득한 영혼이 항상 그녀에게 프랑스 군대에 의해 암살당한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알고도 렌지의 동의에 동의할 수 있을까? 장잔은 공주님과 릭 이먼드에게 현명한 돌과 율리시스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활성화하려면 렌지에게 키스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공주님과 릭 에몬드 모두 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들 또한 그 돌을 몸에 지니고 싶어 했다. 그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필립 아이 들어왔다. 그녀는 렌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렌지는 그녀를 쫓아가 다시 설득하려 했다. 그는 그녀가 가족의 야망을 버리고 진정 행복하게 살길 원했다. 필립은 렌지에게 키스한 뒤 엘리시아를 데리고 떠났다. 비록 평화 협상은 불가능했지만 샬롯 공주는 이제 결의를 되찾았다.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의 주권을 지킬 것이다. 그녀의 호소는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녀는 렌치를 부부총사령관으로 추천하여 싸우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큰 문제는 병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장은 직접 영국군을 무찌르러 가고 싶어 한다. 도시를 해방시키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녀에게 그녀의 힘이 3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그 힘은 회복하는 데 반나절이 걸린다. 유일한 희망은 릭 아몬이 돌아와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빠를 만나러 가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방에 들어섰을 때 오빠는 세상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인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다. 그는 여성에게 매우 탐닉하는 사람이었다. 한 명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릭 아몬은 2,000명의 군대를 빌리고 싶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모두 답변을 받지 못해 오늘 직접 찾아온 것이다. 그녀의 오빠도 자신이 매우 바쁜 지배당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바쁜 유일한 이유는 아마도 여자 때문일 것이다. 두 사촌이 대화하는 동안에도 파란 드레스를 입은 한 소녀가 속옷을 두고 갔다며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이 소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쾌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릭 아몬을 향해 매우 친근했으며 오빠에게서 군사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릭 아몬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의 오빠는 전쟁을 매우 싫어했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사랑도 예술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프랑스 왕실을 도와줄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을 어겼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의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면 프랑스 왕실의 모든 세력이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슬퍼서 그녀는 술을 마시러 갔다. 술에 취한 그녀는 한 무리의 군인에게 납치당했고 눈을 뜨자 리크 아몬은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다. 이 군인들은 그녀와 함께 더러운 거래를 하려 했다. 리크 아몬은 자신이 형의 궁전에서 만났던 푸른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성공적으로 구출한 후 그녀를 구하러 사람을 데려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두 소녀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리크 아몬은 브리타니아가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파란 드레스를 입은 소녀는 한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릭 아몬에게 자신의 오빠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전에도 릭 아몬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모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교환 수단이 아닌 합당한 남편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반드시 좋은 왕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는 전쟁에는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릭 아몬이라는 여동생을 위해서는 가진 힘을 다해 그녀를 지키고 있습니다. 장은 프랑스 왕권을 상징하는 검을 뽑기 위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검을 들어 올리면 프랑스 전역에서 충성스러운 기사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재료 자체가 전설 속에서 이미 죽은 현인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백작이 입을 가리고 찾아왔다. 그는 이 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이곳을 도망쳐 공주님을 버린 것이 너무 무책임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렌지는 그가 공주님과 장을 암살하기 위해 청부살인자를 고용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 청부살인자는 붙잡힌 후 자살했다. 백작이 그를 고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는 장에게 전할 메시지도 가져왔다. 장, 그는 네가 악마와 잠자리를 해서 그 엄청난 힘을 얻었다고 집에 모함했다. 릭 아몬은 군인들을 데려오지 못한 자신을 몹시 후회했다. 군인이 있었다면 지는 그 어리석은 순결검사 따위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렌지는 군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녀가 어릴 적 자신이 알던 릭 아모님에 기뻐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걸 혼자 짊어지지 말고 자신과 조금 나누라고 조언했다. 자신이 함께하겠다고 했다. 성 안 사람들은 그 소녀가 왜 순결검사를 피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공주는 더 이상 그들을 감싸주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믿어온 장군 릭 아몬이 군사를 데려오지 못했으니 말이다. 더욱이 렌지는 다시 궁에 들어온 이단 마법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프랑스 왕실이 정말로 쇠퇴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셰무와 백작 부인도 궁에서 자신의 위치를 되찾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왕실은 전복될 것입니다. 그가 성으로 돌아오면 아스타로스를 자신의 인형 수집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장은 자신이 군사를 모으지 못했다고 많이 자책했습니다. 렌지도 자신이 그 소녀를 이 험난한 길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렌지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했다. 원래 그녀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가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사클로 공주는 브리타니 공작을 비겁하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양쪽 편이 누가 이길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혐오스러운 기생충과 다를 바 없다. 처음부터 브리타니가 합병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다. 그 말은 리가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녀는 브리타니가 브르탄유 사람들의 나라이며 프랑스 왕실이 합병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주가 리크아몬의 어머니가 사실상 기생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녀는 프랑스 왕이 죽자마자 영국 왕과 결혼했어요. 두 사람은 매우 심하게 싸웠고 리크아몬은 떠났어요. 렌지가 장에게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전설적인 기사처럼 귀부인과 함께 영원히 헌신하겠다고 맹세할 거예요. 그는 자신과 그녀가 함께 순수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리크아몬은 그 근처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프랑스 왕실에서 얻은 직위를 사임했어요. 예전에는 그녀가 많은 좋지 않은 일을 겪었어요. 여러 번 그녀는 괴롭힘을 당하고 불쾌한 말을 들었어요. 그녀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망친 것은 자신의 순결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렌지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생각을 하니 리크아몬이 떠난 후 그녀는 매우 슬펐어요. 공주는 두 사람을 새로운 장군으로 추천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거절당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일 수 없어요. 그날 밤 도시의 사람들은 진의 처녀성 검사 결과를 알고 싶어 모였어요. 렌지는 영국 군대에 의해 억압당했어요. 장 선생님은 자신의 힘을 활성화하고 그들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렌지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처녀성 테스트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전쟁으로 여동생을 잃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장보다도 그녀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사건을 알게 된 경호원들이 궁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올레앙에서 절정에 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면 영국군은 프랑스를 전부 정복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이 지역이 방어된다면 프랑스군은 사클로트 공주를 위해 진군할 수 있을 것이다. 렌지는 장과 함께 적의 성체로 군을 이끌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아스타로스에게 올레앙의 지휘관에게 군을 준비해 방해 작전을 하라고 명령했다. 올레앙의 요새에서 그들은 바타트를 다시 만났다. 소녀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작은 소년이다. 그는 공주의 친척이며 어릴 때부터 소녀처럼 옷을 입고 있었다. 알랑코는 리가몬의 남동생으로 렌지를 맞이하러 나왔다. 그는 그의 누나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사의 명예를 더럽혔다. 바로 이 순간 적군이 그들의 전초 기지를 공격해 들어왔다. 알랑코는 어린 소녀장을 전장에 내보내고 싶지 않아 렌지에게 그녀를 데려가라고 제안했다. 알랑코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채 즉시 전투에 나섰다. 그에게 이것은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다. 누나가 떠난 바로 그 순간에 승리한다면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쓸모없는 남동생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가 생각한 것만큼 쉽지는 않았다. 한 여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있다. 그녀는 유령처럼 숨어 다닌다. 하지만 그녀는 앨런콘을 죽이지 않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기다린 상대는 장이었다. 이 여성의 정체는 노아다. 장은 그녀를 쫓아가 끝까지 없애려 했지만 렌지가 막았다. 그녀의 힘은 거의 다했다. 노아는 도망치고 군대도 요새에서 철수했다. 타트 부인은 세상에 장과 같은 멋진 소녀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유리시스의 힘이 프랑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권력자가 글래스데이를 그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 보냈다. 그는 또한 다음에는 노아가 혼자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들은 같은 팀이므로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다. 다음 날 아침 렌지와 장은 도무레미시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그들을 진정한 영웅처럼 환영했다. 타트 부인은 렌지가 성을 이렇게 빠르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강 주변에 강한 바람이 불곤 한다. 조금만 불을 붙이면 적의 요새를 파괴할 수 있다. 렌지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장이 달려와 그를 강제로 키스했다. 그 소녀는 자신이 렌지 안에 있는 엘리시아에 중독된 것 같아 더 많이 갖고 싶다고 말했다.
말했다. 그 소녀의 행동에 그는 매우 당황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스타로스는 그가 점점 그 소녀를 이성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소녀는 아직 어린아이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적 욕구가 있다. 그는 남자이고 그 소녀에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렌지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스타로스가 그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다. 그녀는 그에게 돌을 꺼내보라고 했고 그 돌은 곧 한 명의 매우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녀를 품에 안기만 하면 그는 장과 함께한 감정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있고 모든 것을 나눌 때 생겨난다. 만약 네가 돌이 만들어낸 소녀와 그렇게 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느낄 기회를 잃게 될 거야. 다음 날 갑자기 많은 시민들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더 이상 내 군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성녀를 곁에 두고 있다. 전장에서 희생이 있다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투록스로 돌진하고 있다. 그들은 여기 성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알랑콩은 군대를 이끌고 투록스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국민이 헛되이 죽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릭 에몽드가 갈고 닦은 보람이 없다. 이 동생은 매우 과학적인 행동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은 그들이 알랑콩의 계획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올레양을 구하기 위해 들인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이 도시를 속임수로 사용한다면 사실 그들은 적의 요새를 정면으로 공격할 충분한 병력이 없었다. 그 소녀는 혼자서 요새에 돌진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녀의 감정은 몸 안에 있는 힘과 공명하여 강력한 동력을 만들어냈다. 이제는 누구도 장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다. 글래스는 거대한 활과 화살을 들고 지붕 위에 서서 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나타나서 유리시스를 크게 외쳤다. 이 녀석은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없애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는 마녀와 율리시스를 인류의 적이라고 말했다. 죽일 수 없으니 그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한다. 장은 위에서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가 피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노아가 재빨리 소녀를 붙잡고 장을 꼭 껴안으며 함께 죽으려 했다. 알고 보니 노아는 필립이 변신시킨 것이었다. 글래스의 화살은 두 여성의 심장을 모두 꿰뚫었다. 그의 무기는 죽은 현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는 율리시스를 파괴하는 자로 불리게 되었다. 자신의 여인이 죽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군대도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점차 요새에서 후퇴했다. 알랑송이 재빨리 달려와 장을 데려갔다. 장이 전장에서 크게 다친 이후로 렌지는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장이 위험에 처해 도움을 청하는 꿈을 꾸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깨어났을 때 알랑송에게서 자신이 전투 중에 기절했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 그는 어거스틴 요새에 있다. 좋은 소식은 장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울리시스라는 신분으로 그녀는 뇌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단지 기절해 있을 뿐이다. 온화한 돌이 죽어도 소녀를 살려준다. 렌지는 아스타로스에게 소녀가 죽지 않았다면 그들을 구할 방법이 있을지 물었다. 아스타로스는 마검 엑스칼리버를 언급하며 그것이 온화한 돌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에너지를 담고 있어 진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렌지는 즉시 그 돌을 찾으러 가고 싶어 했다. 알랑송은 그를 막았다. 진을 부활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군대는 여전히 적군에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요새를 탈취한 것은 운이 좋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어할 수는 없다. 그들은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 최소한 2,000명의 지원군이 필요하며 알랑송은 렌지가 집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전투를 위해 군대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엑스칼리버를 가져오려고 할 것이고 너는 집에 가서 할아버지를 설득해. 너는 군대를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들은 계획대로 나누어 행동할 거야. 알랑송과 바타가 엑스칼리버를 찾으러 떠날 때 렌지는 전투를 위한 군대를 찾기 위해 돌아올 거야. 렌지의 집에는 그가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어. 그 소녀는 카트린이야.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매우 기뻐해. 즉시 달려가서 그를 꼭 안아줘. 이 캐서린이라는 소녀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떠난 날부터 당신의 모든 물건을 간직하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당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방 안을 깔끔하고 정돈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렌지가 군사를 빌리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렌지는 2,000명의 군사를 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할아버지는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 되지만 작은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조건은 당신이 캐서린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이상한 약혼이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어. 왜냐하면 카트린은 내 사촌이니까.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매우 부유하고 프랑스 왕실보다도 더 부유해. 네가 그녀와 결혼하면 세계적인 거물이 될 수 있어. 내 가족의 지위도 계속 올라갈 거야. 만약 네가 그녀와 결혼하지 않으면 할아버지의 병사 한 명도 너에게 빌려주지 않을 거야. 나는 카트린에게 할아버지가 네가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어. 이런 쓸데없는 일에 그녀를 끌어들여서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가 이런 근친혼의 죄를 짊어지길 바라지 않아. 그는 그녀가 군인 문제에 신경 쓰지 않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를 설득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캐서린은 할아버지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그를 사랑해왔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비록 지옥에 떨어지는 처벌을 받더라도 그녀는 그의 사랑을 원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는 자신을 여기 두고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캐서린은 어렸을 때 이 저택에 데려와줬다. 렌지 할아버지의 안파에 따라 그녀는 그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목표는 소녀가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다. 소녀가 이렇게 무서운 곳에 납치되어 고통받을 때 렌지는 나타났다. 그는 그녀와 함께 놀고 함께 말을 타며 이제부터 그녀의 오빠가 되어 이곳에서 즐겁게 살겠다고 말했다. 가족 간의 결혼은 성공하지 못했고 캐서린은 이 성에서 렌지의 여동생처럼 살고 있다. 그와 프랑스 간의 전투는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그녀는 프랑스 왕실을 지원하기 위해 용병 군대를 이끌고 왔다. 렌지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오늘 밤 캐서린과 함께 자야 한다고 제안하셨다. 그래야만 그가 군대를 빌려 프랑스 왕실을 지원할 수 있다. 그날 밤 니콜라라는 남자가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렌지가 태어났을 때 니콜라는 할아버지에게 그를 죽이라고 경고했었다. 나중에 그가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니콜라는 그가 괴물의 기질을 가진 아이이며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존재라고 말했다. 지금 그는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다. 렌지는 니콜라의 방으로 가서 자신이 결혼할 수 없는 이유가 친족 결혼 때문이 아니라 장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 때문이라고 사과했다. 캐서린은 렌지가 장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세상이 그를 외면해도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바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는 그녀를 안고 밤새 자면 캐서린이 그에게 처녀성을 바쳤다고 아버지에게 말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군사들을 데려갈 수 있을 것이다. 알랑송은 그들이 잔을 부활시키기 위해 엑스칼리버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스타로스에 따르면 그것은 원래 검의 껍데기였다. 두 사람은 잔을 방문했고 그녀는 그 사랑스러운 소녀가 전쟁으로 인한 비극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마음 아파했다. 그녀는 반드시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잔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결심했다. 엑스칼리버와 군사 지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 밖에서는 전투가 매우 치열하게 벌어졌다. 아스타로스는 엑스칼리버를 찾는 여행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아마도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녀가 엑스칼리버 검집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알렌콘과 아스타로스가 엑스칼리버의 위치를 두고 다투는 사이 바타슨 주변의 바위들이 점점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알렌콩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스타로스는 이것이 검집을 찾으려는 기사들을 막기 위해 그녀가 설치한 함정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알렌콩에게 성스러운 돌을 들어 올리라고 요청했다. 그가 성스러운 돌을 들자 거대한 바위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성스러운 돌을 본 작은 요정들도 점차 모습을 드러냈다. 아스타로스는 이 작은 요정들이 코리건족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1주민년 전 그녀는 이 숲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검집을 가져오라고 재빨리 명령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마녀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 작은 요정들은 그들을 검집이 숨겨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검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스타로스는 그것이 나무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재빨리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여성이 그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로리로 백포드 공작의 지휘 아래 보석을 찾는 팀의 팀장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녀는 영국군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영국의 식민지 섬에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그녀의 나라가 영국 왕국과 합병되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나무에 숨어서 그들에게 검의 껍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 요정이 아스타로스에게 많은 영국 기사들이 여기로 공격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아스타로스는 검의 껍질을 빨리 얻어 장을 부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바타색의 말리리를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그 후 위에서 말리리를 공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리리는 그렇게 쉽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네 계획을 알아냈어. 내 몸을 관통하는 총알을 쏘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아스타로스가 불멸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네가 해를 입거나 자살을 시도해도 죽을 수 없다는 걸. 아스타로스는 빠르게 부활에 날아올라 그녀를 밀쳐 넘어뜨리고 성공적으로 검의 자루를 빼앗았어. 알랭콩은 자신이 남아 말로리를 인질로 잡아 군대를 막을 테니 바탁과 아스타로스는 먼저 가서 장을 부활시키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 프랑스군의 사기가 올라갈 거라고. 그는 바타색에 자신이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어. 알랭콩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누나와 비교당해 왔어. 사람들은 항상 그를 리가몬의 동생이라고 언급해. 심지어 몇몇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도 해. 그를 무능하다고 말해. 릭 아몬의 동생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자신이 태어난 이유는 언니를 뛰어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있어.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인정해야 할 거야. 그는 혼자서 100명 이상의 영국 군인들과 맞설 거야. 렌지는 할아버지에게서 2000명의 군사를 빌릴 수 있었다. 아스타로스가 검의 껍질이 진을 부활시키기 위해 얼린스로 옮겨지고 있다고 알렸다. 갑자기 영국군 한 부대가 렌지의 길을 막았다. 채모이는 재산을 모두 바쳐 이 군대를 만들었다. 그는 얼린스가 해방되면 공주가 랭스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영국과 협상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아스타로스는 렌지에게 지금은 그와 싸울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얼린스에 도착해야 한다. 채모이는 계속해서 렌치를 자극하는 말을 했다. 그는 진이 심장을 관통당해 비참하게 죽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알랭송도 자신의 군대와 함께 렌치를 지원하기 위해 나타났다. 알고 보니 전날 밤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당신의 누나가 제때 구하러 왔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당신과 함께 에를랭스로 돌아가 프랑스 왕가를 해방시켰다. 릭 아몬은 렌치에게 패배자에게 현혹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에를랭스로 돌아갈 길을 열기 위해 그와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강해서 기색에 보호받는 귀부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렌지가 돌아가서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렌지는 캐서린에게 용서받고 릭 아몬의 도움까지 받아 매우 감동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지 몰랐다. 꿈속에서 지는 계속 렌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소녀는 자신이 매우 외롭고 두렵다고 말했다. 그 소녀는 항상 렌지가 와서 자신을 되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 그때 노아도 깨어났다. 그녀는 렌지가 곧 올 것을 느꼈지만 그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에게 오는 것이었다. 검의 외피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 그녀는 렌지의 입맞춤을 받아 엘리시아를 받아들여야 깨어날 수 있었다. 렌지의 입맞춤을 받은 후 그녀는 다시 부활했다. 적군의 화살비가 오를레앙에 계속해서 쏟아졌다. 프랑스 군인들이 전투 의지를 잃어가던 그때 진이 나타났다. 그 소녀는 힘차게 프랑스 왕실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회복했으며 모두와 함께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군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노아는 글래스데일에게 이번에 진과 싸울 때 주저하지 말고 그녀의 머리를 바로 쏘라고 당부했다. 뇌가 파괴되어야만 율리시스가 완전히 죽을 수 있다고 했다. 글래스데일은 과거에 한 명의 궁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재능을 자랑하는 데만 급급한 개자식이었다. 잘 들어라.
그는 아내 머리 위에 사과를 향해 화살을 쏘려 했다. 이것은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었지만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 죽게 만든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지금도 그는 아내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노아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을 맞이하는 것에 매우 흥미를 느끼며 죽음은 저주받은 울리세스인 그녀의 고통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아는 사실 필립이다. 렌지의 엘리시아에 의해 울리세스로 변한 후 성배를 머리에 이고 그녀는 잔인한 노아가 되었다. 그녀의 고인이 된 아버지의 영혼은 항상 그녀의 삶 주위에 나타난다. 그는 그녀에게 태어난 운명이 세계의 여왕이 되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때까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에를린 시민들은 성문을 열어 영국군 기지로 직접 공격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성문의 집결해 있다. 먼저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계획이다. 장제는 지원하러 가고 싶었지만 렌지가 막았다. 그 소녀는 한 번밖에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곳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 렌지와 아스타로스는 그녀가 민중과 프랑스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그들은 공주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걱정할 것이다. 그 직후 렌지와 모두는 빠르게 전투를 위해 출전했다. 장도 바로 뒤따라갔다. 그녀는 유리시스로 변신하여 노아와 싸우러 달려갔다. 글래스데일은 그녀가 노아와 싸울 때 암살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지를 구축했다. 렌지도 즉시 말을 찾아 장과 함께 달려갔다. 군대는 그녀가 노아와 싸울 때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장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 끔찍한 여자를 스스로 쓰러뜨리고 싶어 했다. 렌지가 적과 싸우러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았다. 알랑송과 군 지휘관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도 그를 따르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위대하지 않아 프랑스를 위해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약속한 일만 할 수 있다고 했다. 며칠 전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기에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러 가기 위해 모두의 힘을 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호소는 수천 명의 마음을 울렸다. 그들은 적을 향해 힘차게 돌진했고 그의 군대조차 그들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렌지는 아주 빨리 장의 곁으로 달려갔다. 노아는 장의 전투 의지를 꺾기 위해 2여 천 명의 군대를 이곳에 데려오기 위해 렌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장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크게 실망했다. 분명 그는 결혼하지 않고 영원히 그녀 곁에 있겠다고 말했었다. 그가 단지 군사 지원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결혼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장은 여전히 화가 났다. 그 소녀는 그가 자신을 프랑스군과 싸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정신을 못 차리는 틈을 타서 노아가 뒤에서 그녀를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그녀를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그 소녀가 자유 낙하하는 순간을 노려 글래스데일이 화살을 쏘아 그녀를 쓰러뜨리려 했다. 이전처럼 하지만 지금 렌지가 여기 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희생당하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다. 그는 진을 구하기 위해 울리시스의 힘을 얻으려 남은 반쪽의 친절한 돌을 삼키기로 결심했다. 그가 삼킨 혼단은 바로 진의 반쪽이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합쳐지면 무적의 힘이 만들어진다. 그가 돌을 삼켰다는 것은 그가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돌 때문에 그가 폭발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글래스데일이 노아와 진을 끝내기 위해 화살을 쏘려 했지만 빗나갔습니다. 그 화살이 바로 노아를 깊은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진이 승리하자 매우 기뻐했는데 이는 아스타로스의 이전 예측과는 달랐습니다. 돌을 삼킨 후 렌지는 자신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한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늘에 갑자기 많은 검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수천 마리의 괴물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렌지의 사랑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제5차원이 발동되었다. 아스타로스조차도 현명한 돌이 이렇게 통제불능이 될 줄은 몰랐다.
렌지는 돌이 통제불능이 되면 자신만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난 거지? 그는 진과 아스타로스를 데리고 여기서 나가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혼자 괴물과 싸우려 했다. 바빌론 구멍이 활성화되었다. 렌지는 괴물들에게 몸을 점령당했다. 너는 반인반신이 되어 그 바빌론의 구덩이에 빨려 들어갔다. 그곳에서 너는 신왕을 만났다. 신왕은 너 같은 인간이 자신을 봉인하고자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신왕은 자신이 인류를 창조했다고 말했다. 신을 죽이는 것은 큰 죄다. 인간이 주인이 없을 때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모두 풀어놓고 끝없이 서로 싸울 것이다. 이 세상의 평화는 그가 지배하는 인간들 덕분에 유지된다. 다른 신이 신왕을 봉인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아스타로스에게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신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는 여신이 하나 남아있는데 바로 아스타로스이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대신해 인류에게 축복을 내리기를 바란다. 천국의 미래는 그녀의 손에 달려있다. 신왕을 처치한 후 그는 점차 사라져갔다. 그 남자가 사라질 때 렌지는 완전히 악마로 변했다. 실제로 신왕이 그의 몸을 차지한 것이다. 이 악마는 단 몇 초 만에 성벽을 파괴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완벽한 천국을 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선 그가 해야 할 일은 인간을 정화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며 다시 세계를 재건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니콜라스 플라멜이 이전에 예언한 것과 똑같이 일어났다. 그는 나타나서 렌지가 태어났을 때 자신이 그를 제거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운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으며 사랑의 힘이 인간을 구원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아스타로스에게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스타로스는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더라도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플라멜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는 인류에 의해 천국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조직에서 왔다. 인류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서 도시로 도망쳤지만 아스타로스만은 그렇지 않았다. 현재 그들이 직면한 적은 신들 중 하나이다. 검은 괴물은 아스타로스를 겨냥하며 그녀가 대죄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그녀에게 복수할 날을 꿈꿔왔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저주인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은 인간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들의 저주입니다. 니콜라스 플라멜은 여기가 인간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괴물을 둘러싼 진법을 만들었죠. 그는 그가 만든 발명품인 연금술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현자의 돌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인간과 인류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진법은 금세의 괴물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지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밤을 그치 집자네. 그는 그를 멀리 날려버렸고 지금 그의 목표는 아스타로스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인간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야망을 품고 사소한 일로 서로 싸웁니다. 그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천국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스타로스는 그녀가 죽은 현자의 돌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녀를 죽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괴물은 그녀가 죽을 수 없지만 자신은 그녀를 무수히 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끝없이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자의 돌을 사용해 울리시스의 힘을 얻어 군대와 싸우려 했습니다. 알랑콩은 그녀에게 엘리시아 없이 그 돌을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인은 렌지를 깨우기 전에 란자독을 뽑고 그를 키스하여 엘리시아를 얻으려 했다. 그녀는 반드시 렌지를 장에게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아스타로스는 악마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는 괴롭힘을 당하다 죽기 직전에 그녀를 손바닥으로 부숴버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다시 빠르게 부활했다. 하인은 아스타로스에게 악마의 손에서 렌지의 몸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아스타로스는 그의 몸에서 돌을 빼내기만 하면 그는 정상적인 렌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왕도 다시 한번 공중에 봉인될 것이다. 렌지의 몸속에 있는 괴물은 그렇게 공격해왔지만 그녀는 총으로 깨끗이 처치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전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세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소녀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소녀가 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 소녀를 위해
위해 렌즈를 되찾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유령 사격수일 수 있지만 이 괴물은 그녀가 자신이 만든 보이지 않는 목표를 맞출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도 그녀가 정확하게 쏠 수 있다니 놀랍다. 괴물에게 중상을 입었지만 장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그녀는 힘을 내어 계속 싸웠다. 그녀는 렌지의 뱃속에 있는 돌을 겨냥해 쏘았지만 신왕이 렌지의 몸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그 돌을 다시 원래 위치에 놓을 수 있었다.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신왕에게 지배당하기 전에 렌지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머리를 쏴달라고 간청했다. 그때 그와 신왕은 함께 죽고 세상에 평화가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행동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신왕은 다시 한번 렌지의 몸을 조종했다.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장을 깨웠다. 소녀는 다시 한번 율리시스의 힘에 눈을 뜨고 렌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왜 평생 자신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죽으려 하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녀는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를 때리고 싶어 했다. 그녀의 렌지로 돌아온 렌지는 혼란 속에서 매우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장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순결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녀를 불태웠다. 렌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에일린이다. 그는 자신을 천국의 지배자라고 주장한다. 체맵 일명의 신의 왕. 필립 아버지의 영혼은 그녀에게 에일린을 죽여서 영국과 프랑스를 지배하는 성녀가 되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부르고뉴 제국을 복원하려 한다. 그녀의 손에는 글래스데일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다. 그는 그녀가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글래스데일은 그녀에게 렌지가 유리시스가 되면 자신이 만든 화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아는 글래스데일에게 장을 희생시켜 발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글래스데일의 힘을 빌려 렌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앤리는 장과 두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칼날을 연속으로 만들어냈다. 그들이 유리시스를 만드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장을 위해 방패가 되어 렌지의 머리를 파괴하겠다고 말했다. 그 소녀는 그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분명 그 사람이 더 이상 렌지가 아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두 사람이 달려들어 괴물을 향해 연속으로 총을 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장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렌지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그에게 멀리 내던져지고 말았다. 모든 일이 여기서 끝날 것만 같았다. 앤리는 수많은 기괴한 괴물들을 불러내어 모든 인류의 목숨을 끝내려 했다. 이 앤리는 렌지를 죽여서 현명한 돌을 빼앗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렌지의 몸을 자신의 형태와 의식을 유지하는 그릇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릇을 가진 유일한 신이 될 것이다. 천국은 그가 회복할 것이다. 세상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다음 노예 세대는 그가 괴물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명령에만 따를 것이다. 저 악마가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결말이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날까? 아스타로스는 자신이 신들에게 맞선 사람이라고 말했다. 처벌할 거면 그녀만 처벌하고 여기 있는 모든 인간은 용서해달라. 앤리는 그녀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이 위험한 천국의 결말을 목격하기를 원했다. 노아가 갑자기 달려와 앤린을 뒤에서 안았다. 글래스데일도 이 기회를 틈타 그를 향해 화살을 쐈지만 그 화살은 진이 잡았다. 그 소녀는 렌지가 아직 이곳에 있다고 말했다. 노아는 앤린에게 맞아 땅에 쓰러졌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진에게 넘겨지니 렌지를 감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진만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다. 힘을 얻은 후 진은 렌지에게 달려가 키스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다른 차원으로 옮겨진 듯했다. 그녀가 길에서 렌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렌지와 그의 친구들이 어릴 적 다녔던 마법 학교를 가리켜 주었다. 시간이 마치 과거로 되돌아가는 듯했다. 렌지와 릭 에몬드가 연금술과 현자의 돌에 대해 이야기하던 때였다. 진은 급히 렌지를 찾아 달려갔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말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많은 일을 겪었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그녀 곁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렌지는 그 소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이 일은 그녀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시간은 다시 한번 변했다. 장르는 렌지 할아버지의 성으로 가게 되었다. 그녀는 그와 캐서린이 많은 무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여동생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성으로 속여져 와서 탑 위에서 죽은 소녀들이었다. 그들은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울었고 점차 절망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구할 수 없었어요. 캐서린은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어요. 모든 건 당신 할아버지 잘못이에요. 당신도 전쟁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걸 알고 있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요. 내가 남을 배신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배신할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할아버지처럼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어. 이 전쟁이 끝나야만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온 청춘을 연금술 수련에 바쳤어. 진은 그에게 자신과 함께 현실 세계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 둘이 마음을 합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그는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다고 그녀에게 말했어. 미래에서 그는 그녀가 순결을 의심받아 마을 사람들에게 화형당하는 모습을 봤어. 그들은 처음 만난 마을로 함께 향했어. 이곳은 창조된 세계지만 렌지는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어 했다. 이 세계에는 전쟁도 폭동도 없다. 마법도 없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 그는 그저 지키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소녀에게 현실 세계는 고통스럽지만 매우 소중한 곳이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럴지라도 그녀는 모두의 사랑 속에서 렌지와 함께할 수 있었다. 그들이 적을 물리친다면 말이다. 소녀는 렌지를 설득해 함께 현실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다. 그 악마는 그래서 더 이상 그의 몸을 점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울리시스의 힘으로 엔린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이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어 했다. 엔린은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진은 렌지에게 자신에게 엘리시아를 더 달라고 제안했다. 그래야 울리시스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함께 매우 완벽하게 협력했다. 곧장이 이 악마의 머리를 베어냈다. 그들은 함께 단결하면 이가 전혀 무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민과 군대도 승리를 축하하며 기뻐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영혼은 그녀에게 프랑스의 공주가 즉위하면 영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항상 상기시켰다. 그녀는 사건의 근본 원인인 장을 제거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장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렌지 사람이다. 그녀는 장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칼을 들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글래스데일에게 자신을 끝내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증오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글래스데일은 그녀를 해치지 않고 그녀를 유리시스처럼 만드는 모자를 쏘아 부쉈다. 영국 군대는 프랑스가 유리시스와 신들 덕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엑스칼리버는 영국 군대가 프랑스를 도와주기를 원했다. 이 소식은 빠르게 렌지에게 전해졌다. 전쟁은 일시적으로 끝났다. 에를린스 사람들은 엄청난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업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랑콩과 바타는 전투 후에 매우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렌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장은 그가 두 사람에게 키스를 해서 그녀가 화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녀인 엘리시아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화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두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클로드 공주는 장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달려가 소녀의 온몸에 입을 맞췄다. 또한 장과 렌지를 구해준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렌지에게 프랑스 장군 칭호를 수여했다. 신뢰를 얻고 계속 싸우기 위해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칭호를 받아들여야 했다. 프랑스 귀족들은 아직 완전히 단결하지 못한 상태다. 그들은 분명 다시 장에게 술수를 부릴 것이다. 오늘부터 당신은 프랑스의 최고 사령관이 될 것이다. 그는 이 칭호를 받는 조건으로 공주가 릭 에몬드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스타로스는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었지만 렌지가 그를 붙잡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가 자신의 이상함을 알아차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세계를 만든 신왕들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단지 그를 이용해 연금술을 배우고 싶었을 뿐이다. 렌지는 그녀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이곳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결코 인간을 해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것을
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이 세상을 다시 세우는 모습을 지켜보기를 원했다. 그녀는 인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신이다. 노아를 보호하기 위해 글래스데일은 전투 중 그녀가 깊은 다락으로 떨어졌다고 우두머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우두머리는 그의 말을 그리 믿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음 임무를 그에게 맡겼다. 그의 보호를 받으며 필립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 그동안 간직해온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필립은 이제 더 강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 하루 종일 증오에 쫓기고 싶지 않았다. 렌치는 장을 데리고 캐서린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언젠가 얻게 되면 캐서린이 렌치 곁에서 함께 있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이 말에 두 사람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장이 자신을 위해 한 일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푸른 들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평화로운 삶이 돌아왔고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을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분수대 근처에 서 있는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다가가 물었더니 그녀가 악몽을 꾸었다고 해서 그가 먼저 다가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처녀가 아니라고 의심받아 사람들이 자신을 화형시키는 꿈을 꾸었나 봅니다. 그 후 그들은 성 앞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를레앙은 해방되었습니다. 그의 군대도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공주님께서 렌치에게 다음 행동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렌치는 그들이 바로 랭스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공주님을 프랑스의 여왕으로 즉위시킬 예정입니다. 릭 에몬드도 프랑스 왕실을 돕고 싶어 합니다. 렌치는 자신이 아직 장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혼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한 지시는 공주님께서 내리실 권한이 있습니다. 릭 에몬드는 공주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신의 친구 앞에서는 부끄러웠지만 세클롯도 릭 에몬드와 화해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릭 에몬드에게 축복을 내렸으니 언제든지 프랑스 왕실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주도 이번 일을 통해 남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운 것 같았고 그녀와 공주도 화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즐겁게 랭스로 향하며 인류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가는 길에 장은 렌지에게 아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아기를 갖고 싶어 했다. 이 말에 그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워했다. 두 사람은 듣고 나서 렌지에게 그녀가 아직 나이가 차지 않았으니 그녀에게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서로 더 친해진 것 같아요. 행군을 하면서도 매우 즐겁게 대화하고 있어요. 전쟁이 빨리 끝나서 모두에게 평화로운 삶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